좀 늦춰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전라도에서 올라오는 게 물리적으로 이게 안 되네요. 한 8시 반. 네?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교육은 그동안 저희가 이제 대한산업안전협회에다 있었잖아요. 오늘은 이제 보건협회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안전도 약하지만 보건은 너무 약한 것 같아가지고 보건 쪽에 교육 잘 받으시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점검할 때도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안전사고는 바로 나오잖아요.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수습이 가능한데 보건사고는 10년, 20년 여러분들 퇴직하고 나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짱짱할 때 이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잘 모르죠, 사실. 근데 사실 우리가 크게 뭐 장애 있고 그런 건 없는데 이 소음성 난청 있잖아요. 이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조금씩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고 해서 오늘 이제 보건협회 쪽에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다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하셨듯이 8시간 하고 나중에 이제 8시간 목표교육 이제 하실 건데, 오늘 8시간 끝나고 나서 시험 봅니다. 시험 봐서 패스하신 분만 기거하는 거예요. 합격할 때까지 시험 볼 겁니다. 농담이고요. 이 관리관리자 교육은 이 법정 교육이에요. 그래서 16시간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근데 국장님께서 양해를 좀 하신다고 하니까 있는 시간 동안 교육 잘 받으시고 해서 여러분들 역량을 좀 많이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스토브리그라고 혹시 아시나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건데 저도 잘 몰랐어요. 스토브리그라고 해서 시즌이 끝나고 나서 또 무슨 리그를 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시즌 끝나고 나서 내년도를 대비해가지고 재정비하는 기간, 그 기간 동안 이제 선수들 트레이닝도 하고 또 영입할 선수 영입하고 그런 기간이더라고요. 보니까 드라마에도 스토브리그가 있었잖아요. 재밌게 봤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의 회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100% 비슷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제 지금 비수기 기간이니까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 역량도 많이 키우고 조직 개편도 하고 뭐 인사 이동도 있고 하잖아요.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회사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재정비하는 기간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마인드도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내사항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ISO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 이 ISO는 처음에 저기 22년도부터 하려다가 준비를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거는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실행이에요, 실행. ISO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죠. 근데 시스템을 갖춰놓고 실행이 안 되면 운용지물이기 때문에 괜히 문서만 늘어나고 막 이래가지고 진행을 안 했어요, 사실. 안 했는데 지금 ESG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는 제가 알기로 2030년이에요. ESG 이제 공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직 준비 기간은 남아 있지만 지금 이제 그룹 차원에서 이제 ESG 진행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ISO를 준비하는데 ISO가 이제 9001 그 품질이죠. 그리고 14001 환경 그리고 45001 안전 이 해가지고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또 괜히 문서가 또 늘어나가지고 가뜩이나 지금도 문서 작업이 많은데 또 이게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래서 업무에 좀 지장을 주는 건 아닌지 그런 게 많이 우려가 돼요. 그래서 이 시스템 작업을 하면서 최대한 업무에 대한 과정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늘어나긴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감수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오늘 해드릴 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 팀이 이제 3년 됐어요. 이제 만 3년 됐는데 22년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그래서 이제 산업재해가 저희가 계속 있었는데 사실 22년 전 데이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 팀이 생기고 나서 22년부터 해서 3개년간 이 데이터하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사실 큰 사고가 두 건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고에 대한 우리가 이제 반성할 점, 개선할 점 이런 걸 찾는 시간을 갖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안전보건 교육 해가지고 이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러 이제 듣고 있는 게 이제 관리감독자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이 관리감독자의 임무가 뭔지, 업무가 뭔지, 그 중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에는 이제 유연성 평가. 유연성 평가는 이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전보건 체계를 갖춘 유연성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유연성 평가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계속 해왔지만 사실 좀 만족스럽지 못해요. 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유연성 평가 인정 그걸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이제 바뀌었어. 작년에 이제 화성 아리새에서 이제 23명이 사망을 하면서 그때 당시 아리새 그 회사도 유연성평가 인정을 받았던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단에서 상당히 많은 질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너무 우죽순 내준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상향된 이제 점수가 이제 90점 이상이고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평가하는 것도 상당히 까다로워졌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지, 뭐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이제 유연성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 이제 연도별로 보면은 저희가 22년도에 41건, 23년도에 39건, 24년도에 36건 줄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줄은 게 아닙니다 이게 절대로. 이 물량을 보면은 저희가 출하량을 보면은 물론 22년, 23년에 740만 정확히 똑같지는 않아요. 발언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22년, 23년도에 740만이 나갔고 24년도에 618만이 나왔어요. 그래서 산술적으로 물량, 출하량 왜냐하면 저희가 업무하는 게 보면 이제 출하량 이제 그 비슷하니까 그걸 따졌을 때는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출하량이 이제 83.5%이기 때문에 제 33건 이하로 떨어졌어야 감소된 거죠. 네, 사실 제일 감소가 안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별로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도 저희가 이제 MT 기사들, 특수형태 근로자들이 사고 많이 난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데이터 한번 보세요. 저희 직원이 더 많아요. 22년도에는 15대 22였는데 24년도에는 16대 14로 역전이 됐죠. 우리 직원 사업자에서 근로하시는 분이 400명이에요. 레미콘 기사는 1000명이고 그거를 비교해서 물론 이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서로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 인원수를 비교했을 때는 이제 거꾸로 된 데이터죠. 이것도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안전을 계속 하면서도 불구하고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 보면은 22년도에 이제 비중이 36.5%였는데 23년 44%까지 늘어났고 대신 이제 공중인근은 그나마 이제 MT 기사는 좀 줄었다는 거.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많이 발생해요. 작년 12월하고 올해 1월까지 발생한 것만 8건입니다. MT 기사만. 그 저희가 이제 계절별로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이게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가요. 순서가 우연찮게 그렇게 나가는데 물론 다 거의 다 비슷하게 나오지만 이제 겨울에 많이 나는 게 뭐겠어요? 미끄러지는 거잖아요. 다 전도. 사실 뭐 중대재해는 아니지만 겨울철에 이제 이 전도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주로 저희가 많이 발생했던 것들이 전도하고 추락이었어요. 근데 주로 이제 MT 기사들이 이제 연로하다 보니까 차에서 이제 승강하다가 이렇게 오르다가 내리다가 뭐 그런 게 있었고 그 여름철에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고 미착용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날이 덥다 보니까 안전모 쓰기 이제 답답하죠. 그러니까 잠깐이면 되겠지 하고서 안전모 벗고서 하다가 이제 어디 부닥쳐가지고 이제 속된 말로 머리 깨지고 그런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사실 이제 안전자고 착용이 보면은 이제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죠. 왜냐면 작년에 우리 사고를 당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기 싫은데 안전은 피로 쓰여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꼭 이런 사고를 당해야지만 우리가 안전을 지켜야 되겠어요? 사전에 우리가 지켜야겠죠. 꼭 피를 본 다음에 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좋아졌지만 앞으로도 이제 안전창구를 착용하는데 좀 더 이게 아주 기초적인 거거든요. 그거는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해가면 시간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질문을 좀 하면서 할까요? 제가 아까 그랬죠. 맨 뒤에 계신 분들은 이제 질문을 무조건 받게 될 거라고. 예? 저희가 이 교육할 때 보면은 다 뒤부터 하죠. 정말 앞에서 앉아가지고 열정적으로 막 모습도 보여주고 좀 해야 되는데 예? 늦게 오신 분들 맨날 앞에 앉다 보니까 이 전라도나 김해에서 오신 분들은 맨날 앞에 앉아. 이 근로자 우리의 정기안전보건교육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받고 있는 관리감독자 교육 이런 게 다 이제 산업안전보건 29조에 이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로자 구분은 이제 일반 근로자하고 관리감독자를 구분을 해요. 사실 그 정기안전보건교육도 여러분들 다 받았잖아요. 올해부터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 안 받아도 되는데 제가 이제 역량 차원에서 이제 그냥 놔뒀는데 그 관리감독 교육을 6시간 받으신 분들은 정기안전보건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정기안전보건 교육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일반 근로자들. 반기에 12시간씩 받게 돼 있잖아요. 정기안전보건은 24시간인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관리감독자 교육은 이제 더 이제 디테일하고 좀 비중이 높은 교육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저 네 가지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은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교육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거고 이 근로자 정기안전보건 교육 같은 경우도 업종에 이게 전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5인 이하, 5인 미만인 데는 안 받아도 되고 업종 중에서도 빠지는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특별안전교육은 절대 안 빠집니다. 특별안전교육은 무조건 다 들어가요. 우리가 특별안전교육 받고 있는 게 한 8가지 되죠. 그래서 그 8가지는 이제 6시간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도 보면은 제가 이제 보면은 그동안 이제 우리가 구색을 맞춘다고 해가지고 교육일지 막 이런 거는 사실 다 그냥 속된 말로 가라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좀 교육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중요한 우리 그 교육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 16시간이지만 저건 아시죠? 이제 공통도전하는 게 8시간이기 때문에 각 부분 해제하는 거 8시간씩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여기 계신 분하고 지금 근무하신 분들은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점검 나갈 때 이제 드린 말씀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진행을 하고 해달라. 실질적으로 그냥 가짜를 만들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우리가 해당되는 것들, 그 밀폐 공간 안에서 작업하는 거, 용접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같이 좀 교육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채용시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본사에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이제 상관은 없어요. 근데 사업장에서 직접 채용을 하셔가지고 하면은 사업장에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본사에서 다그 교육을 해가지고 하니까 신경 안 쓰셔야 되는데 이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보직이 변경되거나 다른 데로 이제 전출 가시거나 이러실 때는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직무 교육이 있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근로자 교육이 있고 직무 교육이 있어요. 이 근로자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강사가. 물론 이 관리감사 교육은 빼고 일반 우리 직원들 하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직접 하셔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강사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직무 교육은 안 됩니다. 이거는 그 외부 기관에 이제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당되는 거는 맨 위하고 맨 밑에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하고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유연성 평가 담당자는 법정 경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가 유연성 평가 인정을 받으려면은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하고 비슷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로 이제 선임되고 나서 이제 3개월 이내 6시간 받고 보수교육 2년에 한 번씩. 이때 이제 6개월, 앞뒤 6개월이에요. 이제 교육 기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기간을 상당히 많이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는 우리가 없죠. 이제 상식으로 50명 이상이었을 때 이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회장은 없어요. 회장하고 이제 본사는 저희 회장이 돼요. 그래서 본사 같은 거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안전관리자 교육을 한번 받아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34시간을 봤는데 상당히 짜증나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교육이 34시간. 보수교육도 24시간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이게. 그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법적으로는 신규 교육이 없어요. 그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양성교육은 학원이 있어요. 8시간짜리 학원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신규 교육은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만약에 신규로 이제 선임이 되면은 신규 교육 밖에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교육 2년에 한 번씩 해서 8시간 이것도 똑같이 이제 6개월 전후 그렇게 하고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근로자 정기안전보건 교육을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전달을 해주세요. 나중에 저희가 또 얘기를 하긴 할 건데 그 사업장별로 지금 온라인으로 다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기안전보건 교육을. 거기서 이제 직무 교육 받으신 분하고 관리감독자 교육 받으신 분들은 빠지셔도 되니까. 이게 이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하고 채용시 자본된 변경식 교육인데 근로자 정기안전보건 교육하고 달라요. 똑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미세하게 다르고 정기안전보건 교육하고 채용시 교육하고도 달라요. 이 파란색 칠한 부분이 다른 부분들이에요. 관리감독자가 하실 알아야 될 게 상당히 많아요. 이따 관리감독자 중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아마 정의도 팀장님 이번에 기사 준비하시면서 저 공부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시험보다도 다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기사 시험 보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의도 팀장도 짤 정도면 뭐 아무나 다 딴다는 거 아니에요. 관리감독자 오늘 여러분들이 받고 계신 게 지금 관리감독자 교육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관리감독자. 근데 우리는 그동안 법적으로 이게 산업안전보건 16조에 나와 있잖아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었을 경우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 법적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선임이 돼요. 그렇게만 진행을 해왔어요. 예전에는 사실 신입사원 들어오면은 신입사원한테 관리감독자 교육을 시켰어요. 이런 관리감독자 교육 그리고 환경 쪽 있잖아요. 폐수 이런 교육이라는 교육은 신입사원한테 다 몰빵을 시켜버렸어요.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냥 구색만 갖추려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이 관리감독자의 정의도 나와 있잖아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근데 그 신입사원이 지휘감독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만약에 신입사원한테 그렇게 하면 지금은 아예 관리감독자가 선임 안 된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작년에는 이제 수원공대 사례를 드리면 수원공대 처벌을 누가 받았어요? 우리 회사는 관리감독자가 처벌받았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 공장장이 받지 거기까지 안 올라갔고 관리감독자가 받았어요. 그 협력업체에서는 안전관리자하고 대표이사 해서 이렇게 3명이 처벌받았어요. 그러면 이 관리감독자는 또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억울한 게 아닙니다. 본인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게 관리감독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관리감독자를 공동팀 차석까지 했었잖아요. 근데 공동팀 차석을 올해부터는 뺐어요. 뺀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안전적으로 역량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관리감독자를 이제 퀸 실장 그리고 공동팀 차석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게 사고가 발생되면 만약에 벌을 100이라는 벌을 받게 되면은 관리감독자가 50씩 늘어나는 게 아니라 100씩 똑같이 부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휴일 작업할 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랬었는데 그 휴일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위임을 하시면 되니까 관리감독자 그 위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관리자 손님이 안 된 사람한테 위임할 때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만큼 관리감독자가 이제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위임을 하면은 관리감독자는 책임이 없는 거 아니죠. 위임을 해도 관리감독자가 처벌받는 거예요. 만약에 A가 관리감독자고 B가 직원인데 B한테 위임을 해줬어요. 근데 사고가 발생했어. 그럼 그래도 A가 처벌받습니다. 관리감독자가.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아, 근데 나올 수가 없으니까. 휴일에 매번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위임을 해주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 유인받은 직원이 관리감독장을 수행하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위임할 때 이번에 수험 같은 경우는 경찰이 질문할 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위임을 어떤 내용을 받았냐. 근데 사실 위임해준 사람도 어떤 걸 해준지도 모르고 받은 사람도 어떤 걸 받은지도 모르고 그러면 처벌이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을 안 지킨 거예요 사실. 그 위임을 했을 때도 야 너 내가 이제 관리감독자 이게 아니라 관리감독자 업무를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너한테 업무를 위임해 준 거니까 이걸 지켜야 된다. 위임해줬다고 해서 책임까지 위임해 주는 건 아닙니다. 권한만 위임해 주는 거지. 그 산업안전보건법 16조 그리고 교육법 그 시행규칙 15조 이게 이제 업무가 나왔는데요. 이 법 구조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법을 만들잖아요. 법을 만들면 법에 따라서 이제 시행령이 있어야겠죠. 그럼 대통령령으로 해서 시행령이 만들어져요. 그 시행령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다가 부족한 게 있으면 시행규칙이라는 게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취업제한 규칙이라고 규칙이 3가지가 있어요. 취업제한 규칙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자격이나 면허가 없는 사람이 근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로다를 타야 되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탈 수 없게 하는 그런 게 이제 취업제한 규칙이고 그리고 또 고시가 있어요. 고시. 그것도 부족하면은 고시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유연성 평가가 이번에 고시가 또 나왔잖아요. 그 정기 평가 이번에 다 업로드 하셨나요? 어제까지 하라고, 오늘까지 하라고 했구나. 제가 보니까 어저께 들어가서 보니까 몇 군데 하셨더라고요. 송도하고 남양주하고 몇 군데 하셨더라고요. 하시는데 그 개요에 대해서 그 작성하실 때 그 위험성 평가 고시 23년도 거를 기록해놨더라고요. 24년도에 고시가 또 나왔잖아요. 그럼 24년도 나온 고시 그거 바꿔줘야 되는데 옛날 거 그냥 그대로 놔뒀더라고요. 별도로 나중에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법이 있고 그 시행령에 따른 대통령령에 대해서 관리감독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설비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그리고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점검과 그 착용 사항에 관한 교육 지도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자의 정리 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감독 안전 관련자에 대한 지도 지원에 대한 협조 이 법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전보건 규칙 25조에
또 유해이행 방지 업무가 또 있어요. 별표 2하고 별표 3 이게 있어요. 별표 2에 나와 있는 게 이게 한 20가지 돼요. 20가지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한테만 해당되는 걸 제가 이제 발췌를 해봤어요. 발췌를 해봤는데 이제 크레인 이제 호이스트 사용할 때 유해이행 방지해가지고선 작업 방법과 근로자를 배치 작업을 지휘하며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이 돼 있고 이제 발파나 채석 이거는 이제 우리 공지석선이나 판석선이 해당되겠죠. 이제 화물 작업 취급은 우리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은데 이 발생할 때도 이제 그런 게 있고 이제 모래부도 해당되는 거 구두와 수박에서의 아역 작업 그리고 이제 밀폐 공간에 작업한 외유행 방지 이 관리가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별표 3에 또 있어요. 별표 3에 사전 작업 이거는 이제 작업 시작하기 전에 점검사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매번 해오시던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문서에서 만든 거지 다 해오시던 거예요. 그 공기압 측정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크레인, 컨베이어 사용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좀 바꿨어요. 체크리스트에 이 컨베이어 관련해가지고서는 운동기미, 풀리기미 뭐 이런 게 빠져 있어가지고 이번에 양식 다 변경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차량계 건설기계 그 용접할 때, 용달할 때 사실 용접 용단이 우리가 크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제가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달에 해야 한두 시간밖에 안 하잖아요. 용접. 이게 단시간 작업보다 초단시간 작업이 어떻게 보면 초단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번 수지에서 이제 근로감독을 받을 때 그 작업의 측정에서 이제 용접이 빠졌었잖아요. 그 빠진 부분을 답변을 잘 못했죠. 왜냐하면 이걸 알았으면 원래 단시간 작업은 제외할 수 있다. 근데 사실 거기서 싸워봤자 좋을 거 없기 때문에 이제 일단 인용해가지고서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제 단시간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작업 환경 추적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그 특수 건강 검진을 받아야죠. 그거에 따라. 그래서 이 사고가 보면은 우리가 보면 생각지도 않는 거, 우리가 자주 해왔던 거 이런 데서 사고가 나요. 이런 데 사고 나겠어 하면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이제 용접 같은 경우도 사실 뭐 할 때 주변 우리 확인 안 하고 그냥 막 용접하잖아요. 근데 뭐 진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하면 그렇게 되면 큰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예. 이제 평상시에 그런 걸 준비하는 습관을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한 번도 상한 적이 없어 이러면서 계속 하시다 보면은 언젠가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위험성 평가죠. 위험성 평가는 뭐 단순하게 얘기해서 위험한 거 제거하는 게 위험성 평가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제거하는 거죠. 위험한 거를. 제거를 못하면 대체하는 방법이 차선이고 그 차선을 못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행정적 그 방법을 해가지고 안전장구 착용하고 하는 게 마지막 최후의 단계예요. 그 우리가 위험성 평가할 때 보면은 뭐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개인보호 착용 이렇게 해놔요. 그거는 가장 낮은 단계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 위험한 작업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밸브 스위치가 있는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지만 그 밸브를 열고 잡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그 밑으로 내려가지고 사다리 타지 않고 이거는 위험성을 그러면 제거를 한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걸 아예 그 기계를 뜯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걸 제거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기계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하는 방법을 보조 작업을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대체하는 방법. 마지막이 이제 통제하고 이런 그런 게 가장 마지막. 그리고 이제 이 질문에서도 많이 나와요. 위험성 평가 누가 하는가?
위험성 수준의 결정을 누가 하는가? 이거 답변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답답합니다, 솔직히. 위험성 평가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시험실 직원, 그 시험실 안에 있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공동팀 직원이 가서 위험성 평가하면 그거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사무실 직원이 가서 하면 되겠어요? 자기 해당하는 그 종사자가, 근로자가 그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위험성 수준도 예전에 저희가 안전지식자들이 그냥 결정을 했잖아요. 관리감독자나 뭐 해가지고서는 이거는 뭐 중대성 몇, 가능성 몇 해가지고 막 정했지만 그것도 근로자들이 정할 수 있게 근로자들이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강조대책 세워가지고 개선된 위험성도 그 해당 종사자, 근로자가 결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일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다 참여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위험성 평가 인정이 어려워진 게 뭐냐면 인터뷰 이거 진짜 심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준도 아셔야 돼요. 작년에 저희가 시험 봤잖아요. 솔직히 이 기준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네. 이 유연성 평가는 우리가 실시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가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하는 거예요. 다분히 이제 주관적이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서 위험성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고 위험성 평가를 했다고 하는 거는 위험성 평가 안 한 거죠, 사실. 그냥 다른 데 거 베끼거나 아니면 작년도 거 한 거를 또 그대로 또 똑같이 했거나 그런 거밖에 안 됩니다. 이 기준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기준을. 위험성 평가하는 방법은 법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주로 나와 있는 게 빈도 강도법. 재작년에 이제 세 가지 방법 더 나왔잖아요. 체크리스트 방법, 상중하, 뭐 이런 방법이 쉽게 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우리가 하는 거는 빈도 강도법이잖아요. 오사기법이라고 하죠. 네? 빈도 5단계, 강도 4단계 해서 총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게 20. 그래서 8 미만이 됐을 때가 우리가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거는 15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지적은 받겠죠. 이렇게 위험한데 이거를 허용 가능이 나는 거는 잠깐만 이런 지적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위험성 평가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기준을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사실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 답변 못하시면 안 돼요. 작년 시험 볼 때 이거 다 넣었었잖아요, 제가. 최초 평가는 어쨌든 회사 공장 설립하고 나서 1개월 하는 게 이제 최초 평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정기 평가, 그리고 수시 평가. 하나 또 생겼잖아요, 상시 평가. 상시 평가는 우리한테 맞지는 않아요. 그건 건설 현장에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상시 평가는 매일, 매주, 매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상시 평가예요. 더 힘든 거예요. 물론 이제 상시 평가를 하게 되면 정기 평가나 수시 평가를 가름을 해주기 때문에 상시 평가만 해도 상관없는 대화인데 우리한테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정기 평가하고 수시 평가예요. 그 정기 평가는 그 회사마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1월달에 1월달 저희 안전개선팀에서 공문을 보내잖아요. 정기 평가를 좀 실행을 해달라고. 그냥 심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매년 저희가 연말에 내년도 1월달에 정기평가를 해주십시오 보내는 거예요. 그 정기평가를 왜 매년 하냐? 왜 똑같은 걸 또 매년 하냐? 그건 왜 그러냐면 설비라는 게 저희가 안전조치 해놓으면 이게 연구한 건 아니잖아요. 훼손될 수도 있고. 네? 그런 걸 점검해서 정기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원자재 입고서부터 해가지고 그 출고 그리고 우리가 비정형 작업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정기평가를 다 수행을 하시라는 거고, 수시평가는 이제 뭐 기계가 새로 도입되거나 막 이랬을 때만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기계가 새로 도입되고 있는 건 없죠. 없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순회 점검을 하거나 그리고 야차 사고 수집을 하거나 종사자들의 제한이 있었을 때 이때 이제 우리가 수시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시평가 기준도 우리가 월 1회 이상 우리가 기준을 하는 거예요. 그 법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1년에 한 번만 해도 법으로 전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준을 월 1회 이상 수시평가를 한다. 정기평가는 1월달에 진행을 한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정기평가를 보면은 저도 이제 전사점 다 보기가 진짜 쉽지는 않은데 작년도 걸 똑같이 그냥 카페에서 이렇게 했는 데가 다분히 있어요. 그렇게 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직접 공장에 다녀가고 진짜 순회적으로 하면서 한번 하시라는 얘기예요. 해가지고 개선을 정기평가한 것도 보면 한 건도 없는 사업장들이 몇 개 있어요. 한 건도 없다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예. 그래서 정기평가할 때도 거기다 몇 건이 나와줘야 되고 그 작년도에 수시평가했던 것 중에서 정기평가를 넘겨줄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좀 비중도가 높은 것들. 그런 것들은 또 정기평가에 넘겨주고. 그래서 우리 정기평가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 37가지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이유가 그동안 우리가 수시평가 했던 게 하나씩 이 업데이트 되면서 그렇게 쌓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연성 평가는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화대에서 오셨네요. 박수 한번 쳐드려요? 고생하셨습니다. 올라오시는데. 유진아님 빨리 앉으세요. 그 정기평가한 것도 이제 보증 기간이 또 있죠. 이게 이제 산업법하고 중첩법하고 달라요.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법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산업법에서는 3년, 중첩법에서는 5년. 이게 물론 이제 폐기 안 시키죠. 정기평가도 계속 갖고는 있지만 기준 자체가 서로 다른 거는 좀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어쨌든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5년 이상은 보존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정기평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이 비정형 작업에서 정기평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여기서도 추가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은 넣어주시면 돼요. 제안을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공정팀이 하는 일을 저는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전문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중에서 이제 정기평가, 아, 이 부분 넣어야 될 것 같다 하시면 그런 거 제안을 하시면 그런 게 이제 발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헌성 평가가 이제 바뀐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위헌성 평가 인정은 이게 의무는 아니에요. 선택이잖아요. 우리가 하겠다 해가지고선 위헌성 평가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이 산업안전보고 36조에 이제 위헌성 평가가 있는데 이게 최초 생긴 게 2013년도예요. 근데 위헌성 평가는 인정은 선택이지만 위헌성 평가는 의무입니다. 의무.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 일반 기업에서는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는 건지. 선택인지 알고 있어요. 선택 아닙니다. 위험성 평가는 인정을 안 받더라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지공장 같은 경우가 작년에 취소됐어요. 취소했다고 해서 위험성 평가 안 하면 안 돼요.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더 잘하셔야 됩니다. 진짜. 취소가 되면은 1년 이후에요. 1년 이후에 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심사를 말도 바뀌었어요. 점검으로. 용어도 바꿨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됐고, 그래서 위헌성 평가를 저희는 이제 전사업장 다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작년까지는 70점 이상, 그 과락이 50점이었어요. 50점 없고 7점 이상만 되면은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위헌성 평가 인정을 공단에서는 그 홍보 차원에서 한 거예요. 사실은. 좀 관심을 갖고 사업자들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위헌성 평가 인정을 신청을 하면 거의 다 내줬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하는 자체가 이 회사는 위헌성 평가를 할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그 홍보 차원에서 이제 인정을 다 내줬는데 이제 아리세 그 사건을 하고 사건 사고가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정을 이제 막 내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90점 이상을 바뀌었잖아요. 사실 90점 이상이면은 얻기가 쉽지 않죠. 근데 저는 오히려 더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걸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90점 이상이면 지금 저희 사업장 어제도 이제 제 공장장님들한테 이제 보내드렸는데 이제 서인천 공장이 이제 93점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서인천 공장하고 광주 공장, 광주 공장이 90몇 점 나왔죠. 근데 이게 다분히 제 인정 그 심사 받을 때 계속 따라다니는데요. 사람마다 진짜 다릅니다. 다. 그 서인천 공장 같은 경우가 재작년에 받을 때 그 공단에서 오신 분이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점수 잘 좀 주세요. 77점 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죠. 이의 제기하고. 근데 그 심사원은 자기 차원을 잘 줬다는 거예요. 7점 이상이면 잘 준 겁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쉬웠던 거는 이 결과서에 보면은 그 피드백을 해주잖아요. 이익 판정 해가지고는 뭐를 개선해 주세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어요. 그 77점을 줬으면 이 미흡한 부분 지적을 해주셔야 우리가 개선을 할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거를 자꾸 이의 제기하고 하니까 저희가 타깃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수목공장 할 때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수목공장은 이번에 통과 못했어요. 통과 못하고 수목공장은 3월 달에 컨설팅을 받을 거예요. 공단에서. 컨설팅을 받고 나서 그때 이제 심사받는 거예요. 이번에 패스를 안 시켜줬어요. 그 양반 이름도 아는데 여기서 뭐 실명을 거론하는 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까다롭게 했더라고요. 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솔직히 저도 항의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는 뭐 지적은 받더라도 인정을 못 받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인정을 패스를 안 했어요, 그 양반이. 이제 공교롭게도 그 양반이 수지공장 근로감독할 때 나왔던 양반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업장을 좀 아는 양반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정치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한번 찾아가서 인사 좀 하려고. 어쨌든 또 그렇게 나오면 또 배울 점도 있으니까 배워서 또 우리가 개선할 거 개선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야죠. 우리 위원장 평가는 조금씩 해서 고도화 시켜야 돼요. 이제 바꾼 게 보면은 이제 심사위원 활동 이 4가지 항목으로 받아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사업주의 관심도부터 해가지고 위원장 평가 실행 수준 그리고 이제 참여 그다음에 이제 재해 발생 이 4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기존에는 이 가중치가 위험성 평가 실행 수준이 50% 그리고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이 20% 그리고 재해 발생이 20%였는데 이거를 바꿨죠. 이 3가지를 위험성 평가 실행 수준을 더 높인 거예요. 그리고 구성원의 참여 이해 수준 이것도 높여요. 재해 수준을 낮췄다는 거는 이걸 재해가 나더라도 봐주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전 시스템으로 해서 그대로 가면은 90점 이상 받을 데가 없어요. 왜냐면 사고 한 번 나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기존에 있는 거를 이제 심사를 받게 되네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산업재해가 있는 사업장은 저 부분에서 다 감점받아갖고 절반밖에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 바뀐 위험성평가로 심사를 받으면 한 건 발생하면 그냥 무조건 그냥 탈락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이 비중도를 5%를 낮춰준 거지 산업재해에 대해서 봐주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 이걸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구성원들, 종사자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참여를 시키고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있는지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인터뷰로. 원래는 기존에도 그게 있었어요. 사업주하고 인터뷰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강도 높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부터는 아주 강도 높게 하고 있어요. 수흥공장 같은 경우 공장장이 찬성 안 했어요. 근데 핸드폰으로 했어요. 솔직히 저는 그건 아니라고 좀 봅니다. 그것도 스피커폰으로 직원들 다 있는데 예.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핸드폰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서 인터뷰를 했어요. 직원들 앞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한 거죠. 책임과 권한이 뭔지, 유진기업은 정기평가를 언제 하시는지, 최근에 수시평가 한 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뭐 이런 걸 질문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답변 잘했으면 좋았죠. 답변을 못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아셔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제가 같은 여직원도 해야 돼요, 이제. 세종 같은 경우는 그 심사원이 나가다가 사무실에 있는 직원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터뷰가 이제 강해진 게 실질적으로 이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터뷰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위험성 평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동료들 참여도를 높여야 돼요. 그래가지고선 이 위험성 평가를 진행을 해주셔야지. 그래야지 진짜 진정한 위험성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약한 부분이 이제 MT 기사들하고 이제 협력업체 이분에 대한 참여도 높이는 게 사실 그게 좀 쉽지 않잖아요. 이런 방법도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고 고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주 하는 질문들을 제가 이제 몇 가지 취합을 해봤어요. 안전운행 방침이나 목표 이런 건 기본이죠. 기본이고 책임과 권한은 무엇인가. 그리고 수분야 같은 경우가 진짜 까다로운 게 1000년 전에 사고 난 거고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1000년 전에 사고 난 거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사실 기억 못하지. 근데 그것까지도 이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위험성평가 심사를 받을 때 그 재인정 받는 거는 3년치 재인이 봅니다. 근데 사후 심사는 1년치밖에 안 가요. 근데 재인정 심사는 3년치를 보기 때문에 3년치 산업재해 난 거. 그러니까 산업재해 난 거 중에서 우리가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는 거 그걸 판단하시면 돼요. 그냥 공상 처리하고 이런 거 그것까지 다 생각하시는 얘기 아니고요. 이게 산재보험 처리하는 거. 이 건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건을 발생한 거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재발 방지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주셨다가 우리 사업장에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개선해가지고 상당히 성과가 높았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면 좋겠죠. 가장 위험한 작업은 장소는 어디인가? 위험성평가 기법은 무엇인지. 거기다 이제 예산했던 질문.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산에 대해서도 꼭 질문한다. 예산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안전보건 활동하는 것도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 투자를 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기 양식도 이번에 제공을 해드렸잖아요. 그 예산 쓴 거를 확인할 때 보면은 그냥 데이터 한 장을 해가지고서 뭐 얼마 썼고 얼마 계획 얼마 썼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연속 평가해서 만약에 난간을 만들었어요. 이 난간에 들어간 철자재가 언제 구입한 철자재인지 이런 영수증까지도 백데이터를 남겨두면 좋겠죠. 근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철판을 구입해가지고 하나는 안전난간 할 때 들어갔지만 또 하나는 뭐 다른 거 작업할 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하지만 기록물에는 그런 거 남겨두면 좋죠. 수시평가를 난간을 했어요. 그 난간한 거에 철자재 구입을 몇 월 며칠 날 얼마에 하는 거에 그 영수증까지 첨부해놓으면 그게 낫겠죠.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쉬는 시간 없이 뭐 다 끝내는 걸로 할게요. 네? 이제 1시간 했으면 이제.
세 분은 남아 계세요. 세 분은 나머지 공부해야 되니까. 이제 위헌수 평가 이게 실전이 중요하죠.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각 사업자에서 한 건씩 해가지고서는 좀 발표할 정도도 해볼까 이 생각도 했었는데 일단 오늘은 그동안에 이제 잘했던 사례들 벤치마킹 같은 게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런 거 이제 사례들 그리고 이제 다른 회사 것도 제가 좀 몇 개 해놨어요. 좀 참고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해보려고. 저희가 이제 사이로 백필터랑 이럴 때 사실 이 고수 작업은 몇 미터 이상의 고수 작업이죠? 박상희 팀장이 몇 미터 이상의 고수 작업입니까? 네? 떨어져서 위험한 정도. 차라리 답변을 하지 말아요. 2m 이상의 작업은 고수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법적으로. 그래서 안전조치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 레미콘 기사 위에 최초가 올라가잖아요. 2m 넘잖아요. 걸고 넘어집니다, 그거. 그래서 2m 이상 되는 작업은 고수 작업에 다 들어가요. 사이로 백필터 그런 작업할 때 2m도 아니잖아요. 뭐 수십 미터잖아요. 이게 안전대 이게 돼 있는 데 있나요? 사정이? 없죠. 이거 앞으로 진행해야 돼요. 그 백필터 교환은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고수 작업할 때는 이 다른 회사 거 제가 이제 받아온 거예요. 이 안전대를 다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저쪽 페레미콘 쪽 저기도 안전대를 해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저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기사들이 떨어지는 거는 올라가다가 아니면 내려오다 떨어지지 올라가서 할 때 떨어지질 않아요. 저 안전대는 올라가고 나서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막 이제 세척하고 때 떨어지지 않게. 근데 내려올 때는 안전대를 풀어야 돼요. 그럼 내려오다 떨어지면 거.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감안을 해서 우리가 저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리스크 중에 가장 큰 거예요. 솔직히 이 수십 번 올라가잖아요. 하루에도 기사들이. 그 낙상 사고가 1년에 몇 건씩은 있어요. 다 운 좋게 큰 사고가 없었는데 그 S회사라고 3년 전에 떨어져 죽었잖아요. 사망했다고. 사망 사건도 있어요. 그리고 시험실에서 보면은 이제 뭐라고 하나 약간 성인보감제 이런 거 많이 봐서 뭘 투입을 한다고 해가지고선 그 호구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투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임무 시켜가지고 그런 작업을 보면 되게 불안하죠. 그래서 대표인데 기자들이 안 올라가게 세차를 안 하게 하면 좋겠죠. 근데 안 하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살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별도로 옆에 계단을 다 만들었어요. 그 차량용 승강 그걸 이용하는 게 아니라 차량에서 하차하면 옆에 계단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 그 세차하는 시스템을 다 바꿔놨어요. 상태는 왜 그렇게 했을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전은 피를 써준다. 걔네는 피를 봤어요. 그걸로. 피를 봤기 때문에 그거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피를 보고 나서 할까요? 그 전에 해야 되겠죠. 솔직히 이 투자할 게 저거 설정이 또 더 많이 들어가지고 몇 천만 원 들어갈 겁니다. 사업장들은. 쉽진 않죠. 나중에라도 세림장이라든가 고소공장 새로 하게 되시면 저런 것도 감안을 해가지고 좀 해주시길 바래요. 그 나주 공장이 작년인가 재작년 할 때, 그때 저는 그 공사 기한 올린 걸 모르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세림장 공사하겠다고 이제 왔는데, 그걸 할 때 처전이 협의가 됐으면, 거기서 세차를 하니까, 이왕 만들 때, 그런 것까지 다 만들면 좋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그러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고민목 같은 경우, 사실 이것도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기사를 안전모 시키는데도 진짜 몇 년 걸리잖아요. 사실 지금도 뭐 100% 쓴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원전 쓰고 있지만 고립목도 사실 되려야 돼요. 차량 대기하고 있을 때. 그럼 1차적으로 벌크 트레일러 있잖아요. 하역할 때. 벌크 트레일러만이라도 일단은 하역할 때 고립목 갖다 댈 수 있게 그 옆에다 좀 비치기 좀 해주세요. 그 벌크 트레일러 한 번 하역하는데 30분에서 수십 분이 걸리니까 그 고립목 갖다 댈 수 있게. 그렇게 하고 내놓고 차량도 나중에 해야 되잖아요. 차량 주차를 하게 되면은 고립목 다 되는 걸로. 이런 사고도 빈번찮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가장 우려했던 게 아까 그 떨어진 추락 사고도 있지만 차량하고의 충돌 이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운전하다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우는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경사가 심한데 물론 이제 거기서는 그게 이제 남양주 공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남양주 공장이 그 경사도가 상당히 가파른데 거기서 차가 미끄러진 적이 있어요. 사례가 있어요. 다행히 큰 사고가 안 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 회사는 아니에요. 우리 회사 이렇게 되는 게 없잖아요. 그 난간 계단이 없죠. 다 보면 이 폈다 접었다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잖아요. 사실 난간도 없고 이렇게 해놓으면 완벽하긴 한데 이 안전이 보면은 이렇게 완벽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 되게 불편해. 그렇잖아요. 안전장관 없으면 편하게 막 일할 수 있는데 난간이라고 있으면 이게 걸리는 거야. 청소하고 막 이럴 때. 그래서 불편하긴 불편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있어야 되는 게 작년에도 어디 사업장에서 저기서 내려올 때 점프하잖아요. 점프하다가 앞에 부닥친 거예요. 안전모 안 쓰고 작업하다가. 그런 사고는 안 온다니까요. 그게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크게 느꼈는데 다른 사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머리를 다치면 그 사람의 의사는 절대로 듣지 마세요. 뭔 얘기냐면 머리 부분 다쳤는데 그 사람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듣지 말란 얘기예요. 그 사람의 의사는 상관없이 무조건 병원을 가셔가지고 CT부터 찍으셔야 돼요. 무조건. 근데 그렇게 다치시는 분들이 보면은 이 다 자격지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안전장구 착용을 그렇게 하고 입이 닳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착용을 안 해가지고 머리를 다쳤으니까 아, 이 얘기하면 또 욕먹겠다 뭐 이런 생각에 다쳐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머리 다치신 분들 보니까 바로 심각하게 되는 분들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다치게 되면 무조건 병원 가서 CT 꼭 찍으세요. 그전에 안전모 착용 꼭 하게 하시고 안전모 착용을 잘 하시면 이제 턱근을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 작년에도 이제 사례를 몇 건을 보면은 주변에 안전모가 있긴 있어요. 떨어져 그 추락사고인데 안전모가 주변에 있긴 있었어요. 쓰고 올라갔던 거죠. 근데 턱근을 안 낸 거예요. 떨어지면서 안전모 벗겨진 거예요. 그럼 안전모를 쓴 거나 안 쓴 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안전모 턱근이 없어요. 거기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턱근 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미국은 무슨 다른 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턱근 얘기는 없었겠지만 제가 턱근까지 다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제가 이것도 게시판을 만든 것도 돈 들어가죠 사실. 이 천안공장이 잘해놨더라고요. 천안공장 같은 경우 대기실 앞에다가 게시판을 해놨는데 왜냐면 운송사업자들 협력업체들한테 위험성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공지를 해줘야 되는데 일일이 찾아가서 이렇게 했어야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천안공장은 게시판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 MT 운송사업자나 식당 청소하시는 이분들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위험성 평가한 거를 게시판을 만들어가지고 해놨더라고요. 공지를 해놨어요. 그 위험성 평가가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그 부분이에요. 위험성 평가를 했다고 해가지고서 그걸 그냥 서류처럼 해놓고 그냥 덮어놓은 끝이 아니에요. 그거를 종사자들한테 공유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거를 천안공장공사 잘하는 걸 해주셨어요. 그리고
군산 같은 경우 거기 게시판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싶은데 저것도 돈 들어가니까 사실 올해 예산 짜면서도 여러분들도 답답하시겠지만 힘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얘기했죠. 안전을 등한시한 기업은 언젠가 참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매출을 등한시한 기업은 파산해요. 그러니까 저도 안전일을 하고 있지만 무조건 안전해야 된다고 해서 막 하면 회사가 망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익도 중요해요. 회사가 있어야 우리가 안전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좀 답답하긴 한데 좀 예산을 그런 거확 투자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게 많이 아쉽습니다. 다른 사업장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진행을 하셔가지고 그 MT 기사들이나 이제 협력업체 직원들한테 어떻게 공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런 거 찾으셔가지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날 문자를 보내시잖아요. 문자 보낼 때 거기다가 어디가 그렇게 했더라? 어디가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 문자에다가 이제 위원수 평가한 걸 보내는 방식을 했는데 사실 제가 안 봐요. 누가 보겠어요. 그 그거만 시간만 보지. 연습 평가하고 누가 보겠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다들 두서없이 여러분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려요. 혹시 뭐 질문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네. 오늘 교육안 자료 네. 보여줄 수 있나요? 좀 비싸요. 아니요.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불감독자 책임은 거기에 대한 네. 재작년에 제가 기억나요. 관리학교 배울 때 그때 최지호 부사장 오셨을 때 질문을 혼자서 계속 해가지고 정신이 때 질문 엄청 했잖아요. 근데 좋으신 얘기예요. 좋은 지적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이 관리감독차에 대한 그 직책을 주게 되면 저도 이제 이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줘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책임만 부여했지 아무런 그런 인센티브가 없어요. 솔직히. 공장장도 마찬가지예요. 산업재해 나오면 최종 능력으로 처벌하는 공장장이에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장장 하려니까 자기는 그냥 팀장 하겠다고, 영업팀장 하겠다고, 그런 데도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그런 처벌이 별로 없었지만 이제 그런 처벌들이 이제 세져요. 공장장 같은 경우는 환경 쪽도 있어요. 제가 서서울 공장 관리팀장 할 때 유익등 이사하고 김광수 전무 두 분 다 빨간 줄박이 만든 사람이에요, 제가. 똑같습니다. 환경도 이 안전하고 똑같이 경찰서 신문하시 똑같이 해요. 그렇게 하고 빨간 줄 거죠. 물론 이제 벌금은 회사에서 내주겠죠. 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간 줄 가지고 자기한테 신상이 안 좋게 되는 건데. 근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조치를 해야겠죠. 그래 이제 인센티브 주고 이런 부분은 저희 팀에서 이제 그런 걸 강조를 많이 해야겠죠. 앞으로 해가지고 관리감독자나 공장장 이런 직책을 있는 사람들한테 대한 혜택이 좀 있어야겠다. 저는 공감을 합니다. 네? 소금 회사 그런가? 소금 회사.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리면 어디 될지도 몰라요.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권웅 팀장이 없어요? 없습니다. 권웅 팀장이 저번에 사장님 앞에서 발표하시는데 발표 엄청나게 잘하시더라고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요번에 위원처피가 위원회 하잖아요. 2월 말에. 요번에 경인지역입니다. 통보는 받으셨나요? 경인지역? 잠깐 경인지역.
이번에 그 작년에 4.4분기 때 남북권역 했잖아요. 이번에 경인권역 할 거예요. 2월 말에. 그래서 각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그 가장 잘하는 거 베스트 이거를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벤치마킹 할 수 있게. 장소는 부천공장에서 할 겁니다. 일단 100% 결정된 건 아니고요. 날짜는 거의 2월 말이에요. 장소가 이제 결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준비를 조금씩 해주시면 저희 위험성평가위원회를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 서로 간에 그 잘한 부분을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 그 다른 사업장에서 이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거 벤치마킹 하고.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질문 없으면 오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